실내 공간이 협소한 경차일수록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소음은 더 클 텐데요. 이제 그 소음을 하나씩 차단해 봅니다. 본넷 방음이랑 휀다 방음이랑 실내 방음이랑 도어까지 방음 들어가 있는 차인데요. 파워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알 수 있나요? 달라지는 점은 일단 도어 같은 경우는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소리가 많이 다 들리시는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소리가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오호, 정말 내부 빈 공간의 울림이 전해지는데요. 자동차 부위별로 꼼꼼하게 마스킹 처리를 하는 것이 첫 작업. 세차 시공 의뢰가 많은 만큼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기스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테이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었을 때 노출되는 면적까지 철저한 마스킹 처리가 끝나자 나사 하나하나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안에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고요. 그쪽으로도 이제 철판이기 때문에 소음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패드 작업을 합니다. 엔진룸 카울을 떼어내자 철판으로 된 숨어있던 공간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탈거 작업. 특히 도어 트림 탈것이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 비닐 제품이라 금방 찢어지거든요. 조심히 좀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여서. 방음할 때 얼만큼을 탈거하는 거예요? 탈거할 수 있을 만큼은 하고요. 전자 그 부품, 센서 부품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웬만하면 탈거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떼어나고 난 다음에 경고창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떼어낼 수 있는 한계까지만 떼어내고 다 잡고합니다. 이제 내부 탈거가 진행되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금세 땀이 맺히는군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볼트. 이 차량은 유독 볼트가 고정이 잘 돼 있어가지고 풀기가 힘드네요. 수많은 볼트들을 풀어내면 좌석부터 하나씩 분리가 되는데요. 앞좌석 오디오와 에어컨 등 각종 버튼이 모여있는 센터 페시아. 콘솔 박스와 바닥 시트까지 말끔히 탈거. 이제 거의 철판으로 된 차량 형체만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탈거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래야지 실내 바닥에다가 이제 방음 패드와 인슐레이터를 저희가 붙이기 때문에 다 뜯어내야 됩니다. 모든 공간 구석구석 소음과 진동을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한 자동차 방음 시공. 이번에는 형체를 구성하는 철판마다 온통 시트지 같은 무언가를 붙여나가는데요. 이것이 방음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이거는 방음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진, 그러니까 철판의 강성을 높여서 진동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만. 진동을 잡아놓으면 네. 모든 몸에서 올라오는 떨림 그런 느낌이 상쇄돼서 이제 실내로 전달돼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번엔 방진 패드를 붙인 부위마다 꾹꾹 롤링 작업을 해나가는군요. 안에 기포가 차면은 거기서 이제 공명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포 없이 이제 이런 굴곡 같은 데는 이제 라인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방진 패드의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패드 부착 시 재조립을 위해 프레임 및 볼트 공간은 제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빈 공간에서 잡음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겹쳐서 붙여줍니다. 틈새 막기 위한 거. 예. 트렁크 바닥은 물론 앞좌석, 발바지 공간인 풋레스트, 좌석 아래 바닥까지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공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굴곡이 심하고 홈이 파인 바닥의 경우 열풍기까지 동원해 접착력을 높여주는데요.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겨울에는 좀 딱딱해서요. 이 부분을 좀 녹여가지고 이착시켜주는 거예요. 내부 방음의 첫 단계, 방음 패드 부착만 해도 반나절 넘게 소요되는 작업. 이때 또 다른 차량이 들어섭니다. 보통 하루에 한 대 정도를 잡고 하는데요. 그 부품 작업만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와서 하셔도 저희가 작업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차는 지금 본넷하고
카울 안쪽 부분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보시면 되시고요. 부분 방음 차량 역시 마스킹 작업이 우선되죠. 여기서 2달 전에 캔다랑 했었는데 소음이 다른 데서 올라와가지고 수하게 됐어요. 저 원래 노래 듣는 거 좋아하는데 원래는 스피커 소리 잘 안 났는데 막 70까지 틀어야지 좀 크게 들리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좀 조금만 틀어도 잘 들리니까 하게 됐어요. 본닛 안쪽 홈 역시 소음을 유발하는 공간. 소리가 공간에 퍼지면 울림이 발생하고 이것이 우리가 체감하는 진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비워두지 않고 방진 효과가 있는 패드로 채워주는 겁니다. 문득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붙이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안 하나요? 이제 움푹 파인 부분에 진동하고 소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패드를 붙여가지고 진동을 다 흡수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작업에 손끝이 얼얼하지만 이번엔 카울 안쪽을 채워나갑니다. 이곳은 엔진 소음과 진동이 운전석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공간. 엔진 쪽에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운전자에게 제일 잘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방진 패드로 최대한 밀착시켜가지고 꼼꼼하게 제일 잘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엔진룸 방진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도어 방진에 들어갑니다. 도어 트림과 비닐까지 떼어내면 드러나는 공간이 제법 깊어 보이는데요. 전자 센서가 많아 밀착 작업이 꽤 까다롭죠. 문짝 안쪽은 이제 바깥쪽에서 창문 쪽으로 들어오는 물이 유입이 되면 밑으로 빠지는 구멍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막아버리면 안에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유의하면서 하고 있고요. 패드 크기를 눈대중으로 척척 재단해내는 작업자. 철판 안쪽 면적을 가늠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자루는 안 되고 그냥 손대중으로 하시네요? 자로 일일이 다 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안쪽은 이제 손바닥에서 몇 개의 손가락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손가락에 맞춰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손을 넣어서 깊이를 짐작해 패드 크기를 재단한다는 거군요. 수많은 작업을 통해 숙련된 작업자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닐까요? 차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차량 한 대에 18장에서 22장 정도의 방진 패드가 사용됩니다. 한쪽에서는 탈거한 커버에 방음 처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순정 흡음제인데 이 소량으로 돼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보강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건 뭔가요? 지금 이거는 그 흡음제라고 이제 인슐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배부랑 실내랑 그 소음을 좀 걸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인슐레이션, 즉 흡음재는 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까는 카페트나 벽에 치는 커튼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밀폐해선 안 되는 위치만 오려내고 전체를 덮고 나면 초음파 밀착기로 단단히 고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엔 조립되어 있던 부품을 풀어낸 자리에 테이프를 오려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플라스틱 간 이격으로 잡소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격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흡음제를 넣고 나서 다시 이제 핀류 이런 거를 다 재조립하고 있어요. 저 작은 부품들이 얼마나 큰 소음을 만들어내길래 일일이 테이핑을 하고 재조립을 하는 걸까요? 흡음 테이핑 안 한 그 부분은 이렇게 지금 공간이 남아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주행 시 이렇게 떨리면서 잡소리 유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음제를 대고 테이핑을 해놓고 하면은 완전하게 고정이 돼서 주행하실 때도 거슬리는 소리 없이 주행하실 수가 있어요. 오, 정말 흡음 테이프 작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차량 내부에도 흡음재를 덧대기 시작하는데요. 이불처럼 푹신해 보이는 흡음재. 소재는 안전할까요? 겉에는 부직포 재질이고요. 이 안에는 올 하나하나 이제 다 엮어서 만든 나는 솜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그냥 녹아버려요.
이렇게 녹아버려요. 건축물 단열재로도 사용되며 열이 통하지 않는 절연 처리가 되어 있어 화재 시 불이 번지지 않는답니다. 앞좌석과 보닛이 연결되는 공간에 흡음재를 채우려면 상당히 불편한 자세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랑 여기 안에가 빈 공간이 많아서 그 빈 공간을 좀 채워주는 겁니다. 경차라 더욱 협소한 내부, 깊숙한 안쪽 공간은 플래시를 비춰가며 작업하는데요. 불편한 자세 탓에 작업자 입에선 끙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허리 나가겠네요, 진짜. 지금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허리도 많이 아프고, 많이 구부정하게도 있고, 또 지금처럼 허리를 이제 좀 많이 꺾어서 다시금 안에 작업하거나 이러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이고, 이쯤 되면 작업자 허리에 파스라도 붙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까요? 탈거 순서 반대로 좌석, 부품, 볼트 하나까지 재조립을 해나가는 거죠.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실내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중요한 휀다 작업과 이제 언더코팅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서 이제 그거 하면은 이 차량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흙받기, 팬더 방음 시공을 위해 리프트로 들어 올려진 차량. 타이어를 탈거하고 나서 이제 집중적으로 차량 하체 쪽 방음에 나섭니다. 자동차 소음 중 많은 부분이 아래쪽에서 유발된다는데요. 타이어 회전 시 발생하는 진동과 노면 소음, 풍절음도 차단해야 합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쪽에서 속도가 나면은 이제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요 사이로 이제 안으로 실내로 들어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에 방진 패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소음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고요. 네. 차량 내부보다 더 비좁고 불규칙한 구조다 보니까 패드를 붙이는 작업이 한층 더 불편하죠. 작업을 마치고 나면 목은 뻐근하고 롤링 작업으로 검지 마디와 손목이 저려오기도 한답니다. 벽 쪽이. 그래서 이 공간만 잘 막아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효과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진동을 잡아준 후 팬더 안쪽에 흡음재를 채우는 작업까지 마치자 갑자기 붓을 꺼내든 작업자. 언뜻 검정 페인트처럼 보이는데 뭘까요? 코팅제인데 그 용접 부위라든지 그 부식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거기 그쪽 라인에 이제 붙이를 해서 부식을 차단시켜서 아, 그러니까 페인트로 보였던 정체는 코팅제였군요. 기본적으로 부식 차단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이제 물이 침투가 되거나 뭐 염화칼슘이 들어가거나 하면 부식이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공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시공을 해요. 코팅제는 부식 방지뿐만 아니라 실리콘 성분이기 때문에 붓고 나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해준다는군요. 그러면 충격으로 인한 소음까지 잡아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언더코팅 작업을 마치고 마스킹 테이프까지 제거하면 드디어 작업이 완료됩니다. 과연 방음 시공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빈 공간을 저희가 채워드려놔야 소음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다 해가지고 손님들 나가면 저희들이 뿌듯한 거죠. 자, 이제 고객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작업은 다 완료됐고요. 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이틀 정도는 세차랑 비, 코팅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그것만 딱 조심해 주시면 되시고 일단 시운전을 한번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타보시겠어요? 네. 이미 두 번째 방음 시공을 맡겼던 고객. 이번에도 원하던 고열을 얻었을까요? 확실히 좋아졌네. 만족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노면 소음하고 뭔가 좀 아늑한 느낌? 그게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소음도 더 줄어들고 하니까 노래 소리, 그러니까 악기 소리 같은 거에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잘 들리고 확실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고요한 차 안에서 마음껏 음악 감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는 목적, 그리고 고속 주행하실 때 그 피로감이 누적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자동차 방음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